안녕하세요, 알버트입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처음으로 좀 괜찮은 양복을 사게 되는 계기가 이 예복을 구매할 때이죠.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첫 양복을 구매할 때는 뭐 인턴 준비 혹은 경조사 목적으로 좀 저렴한 양복을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는데, 이제 예복을 구매할 때는 그래도 최소 뭐 한 7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까지도 양복에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결혼 준비를 저도 해봤지만 남자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순간은 이 예복 말고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예복을 좀 고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, 또 보통 예복을 통해서 좋은 양복을 입어보고 거기서 만족하면은 저처럼 좀 클래식에 더 깊게 빠져드는데, 뭐 그런 경험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의 대전제는 좋은 양복을 고르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왜냐면은 어떤 부부들은 이제 좋은 양복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뭐 대여복과 구두와 뭐 셔츠 타일을 다 패키지로 주는 그런 게 더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양복에 좀 큰 돈을 쓸 목적으로 예복을 구매하는 거라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예복을 고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이 플래너를 통해서 예복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보통 플래너분들은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낸 가격에 비해서 비교적 퀄리티가 좀 아쉬운 양복 회사들 혹은 브랜드를 추천해줄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뭐 구두든 셔츠든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주는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양복 자체의 퀄리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보면은 예복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 쓰셨는데 딱 받은 양복이 이제 첫 맞춤인데 기성복보다도 좀 못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다 보니까,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이 영상이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촬영을 하겠습니다. 일단 예복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. 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은 늘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. 뭐 한 드레스에 이 정도 써야겠다라고 갔는데 막상 입어보면은 비싼 드레스가 이쁘고, 뭐 촬영을 할 때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가했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할 땐 늘 예산을 짜도 오버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 예복에 있어서도 좀 명확한 예산을 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본인의 예산이 세팅돼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저는 그래도 최소 한 7, 80만 원 정도는 써야 괜찮은 양복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뭐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이상 뭐 100만 원, 200만 원 쓰면은 당연히 그에 맞는 더 좋은 양복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예산이 수립돼 있다면은 기성복으로 갈 거냐, 맞춤 양복을 할 거냐입니다.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양복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표준 체형에 좀 맞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좀 무조건 기성복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면은 이 맞춤이라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번 양복도 입어본 사람들이 좀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이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. 그리고 맞춤은 기본적으로 원단을 선택하고 본인이 어떤 디테일을 넣을지 다 선택해야 되고 1차 가봉을 보기 전까지는 이 옷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의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. 게다가 받는 데까지 시간도 훨씬 더 길죠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다. 그리고 나는 표준 체형이라 기성복이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돈을 투자하셔서 좋은 기성복을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기성복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찍었지만 링자켓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이 링자켓은 입문하는 데 있어서는 뭐 100만 원 초반에서 좋은 것들은 200만 원까지 넘어가는데, 저는 웬만한 맞춤 양복보다도 훨씬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지는 기성복이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에 그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좋은 맞춤 양복집에서 맞추는 거 이상의 퀄리티로 뭐 전부 다 비접착으로 나오고, 디테일들도 뭐 이런 라펠에 들어가는 더블 스티치라든지 원단도 대부분 다 좋은 이태리 영국 원단들을 쓰기 때문에, 저는 만약에 좀 양복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성복을 선택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업체 중에 하나인 안드레아 서울에 가셔서 한번 본인 사이즈대로 입어보고 그게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수선집에 가져가서 뭐 기장 수선이랑 이런 것들만 살짝 하시면은 오히려 맞춤 양복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저도 사실 제 지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맞춤과 기성복 사이에서는 기성복이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반면에 본인이 좀 양복에 관심도 많고 저처럼 이제 여러 기성복도 입어봤고 그 다음에 표준 체형에서 조금 벗어난다
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본인만의 넣고 싶은 디테일도 있고 뭔가 좀 특수한 원단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맞춤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맞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입문용 맞춤을 한다라고 하면은 루니포르메라는 업체가 약간 반 맞춤식으로 진행하는데, 여기가 그래도 한 8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초반에 굉장히 이쁜 양복을 맞출 수 있고, 여의도에 있는 클래식 마켓이라는 브랜드가 입문용으로 좋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양복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니 비스포크라는 업체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제가 입고 있는 이 3피스 수트도 반니에서 맞춘 제품이고, 저 또한 이 제품을 입고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예복으로 저는 반니 비스포크를 처음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맞췄지만,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메이킹을 하는 거는 반니 비스포크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워낙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, 라규파스타라는 채널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그 반니 비스포크에 가다 보니까 그 구독자라고 얘기하면은, 그 라규파스타의 구독자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잘해주시고, 또 이렇게 처음 맞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 세세하게 잘 설명도 해주시다 보니까 반니로 가시면은 이 맞춤 실패 리스크가 거의 없고 오히려 굉장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양복이 나올 겁니다. 정리하자면 첫 번째 기준은 본인이 좀 표준 체형이고 기성복이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예복을 기성복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원단 안에서 고르고 싶고 디테일도 조금 더 넣고 싶고 딱 본인 체형에 맞는 옷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맞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제 맞춤과 기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원단을 고르는 일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예복 원단으로는 컬러감에 있어서는 다크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블랙을 선택해서 조금 턱시도스럽게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복이라는 게 한번 결혼식 때 입고 그다음에 평생 안 입는 그런 옷이 되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그래도 뭐 100만 원 이상 주고 사는 옷인데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근데 블랙은 기본적으로 장례식장 아니면은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양복으로서 일상생활에 입기에는 다크네이비나 차콜 그레이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콜 그레이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, 이게 훨씬 더 클래식하고 조금 중후한 멋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소화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차콜 그레이 컬러를 맞췄고요. 그 다음에 다크 네이비는 조금 더 영하고 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식장 자체가 좀 어두운 그런 곳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콜 그레이가 훨씬 더 이쁜 것 같고, 좀 밝은 식장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크 네이비가 이쁩니다. 그리고 본인의 피부색이 좀 하얀 편이다, 그럼 저는 다크 네이비가 좀 더 잘 받는 것 같고, 저처럼 조금 까만 편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콜 그레이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일단 선택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어보고 차콜 그레이랑 다크 네이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의 컬러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고르셔야 되는 게 어떤 원단을 고를 거냐입니다. 그래서 기성복 또한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원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고요. 맞춤샵에 가면은 이제 여러 원단의 이런 번치북이라는 걸 보여줄 거고, 그 안에서 직접 원단들을 만져보고 보면서 고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찍었던 영상에서는 뭐 영국 원단은 영국의 기후의 특성에 따라 조금 더 탄탄하고, 이태리 원단은 따뜻하다 보니까 조금 더 통기성이 좋고 찰랑찰랑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요즘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각 국가에서 만드는 원단도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본인의 어떤 기후적인 요인, 뭐 탄탄하고 이런 것도 뭐 이태리 원단 중에서도 탄탄한 게 나오고 영국 원단 중에서도 찰랑찰랑 거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예산에 맞는 원단을 고르시면 되고, 이제 이태리 쪽을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입문용으로는 까노니꼬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, 이제 영국 쪽을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제가 맞췄던 것도 이 허더스필드라는 브랜드의 원단인데, 이 브랜드로 입문하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돈을 조금 더 쓰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태리 원단 중에서는 뭐 드라퍼스나 로로피아나 같은 원단이 있고, 영국 쪽에서는 스카발 혹은 H 레서 같은 굉장히 또 고가의 원단들도 있는데, 이게 처음에 양복을 맞추는 입장에서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요. 게다가 어차피 다크 그레이나 차콜 그레이로 사실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입문용 원단으로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이제 원단들을 고를 때 그냥 하나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만한 거는, 좀 이렇게 광택감이 나는 원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매트한 원단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광택감이 있는 원단들의 장점은 결혼식장에 입었을 때 되게 고급스럽고 이제 빛을 받았을 때 윤기가 쫙 도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조금 얇기도 하고 나중에 일상적으로 입었을 때는 조금 화려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매트하고 좀 거친 느낌의 원단을 선택하시면은
결혼식장에서는 막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일상적으로 입을 때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, 특히나 뭐 가을, 겨울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절감에도 좀 그런 매트한 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다크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, 그 안에서 이태리나 영국 원단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좀 다양한 원단들을 보시고 만져보시고 좀 본인은 광이 나는 게 좋은지 혹은 좀 매트한 게 좋은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멋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차콜 그레이 컬러의 그 원단을 골랐지만,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헤링본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좀 그런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차콜 그레이 같은데, 뭐 이런 은은한 디테일을 넣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원단까지 골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디테일을 선정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기성복은 어차피 다 디테일이 구현돼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컬러도 고르고 원단도 골랐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냥 본인한테 어울리는 사이즈감과 패턴을 고르시면 되고요. 이제 맞춤샵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이 선정되고 나면은 하나하나 모든 디테일들을 다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맞춤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,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스타일의 재킷을 입을 거냐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싱글 브레스트 재킷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제가 입은 것처럼 피크드 라펠이 있고,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양복에서 사용되는 노치드 라펠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치드 라펠을 추천드리는데, 그게 훨씬 더 무난하고 나중에 활용도 높기 때문입니다. 대신에 노치드로 하실 거면 저는 항상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베스트까지 추가해서 3피스로 입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 그냥 노치드로만 입었을 때는 좀 예복 느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냥 일반 양복 같아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3피스 노치드로 가면은 가장 좀 정석적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처럼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내고 싶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톰 포드의 양복을 되게 동경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피크드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고, 결혼식 때 이걸 선택한 거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일상적 활용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.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런 싱글 자켓들이 되게 많고 결혼식 때 더 멋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로 고를 수도 있는데,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결혼식 때 많이 입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싱글 자켓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라펠 디자인을 한번 고르시면 되고, 그 다음은 이제 버튼을 좀 고르는 건데, 원 버튼으로 할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투 버튼으로 할지 혹은 쓰리 버튼으로 할지를 고르시면 되고, 이제 맞춤 쪽 혹은 좀 좋은 이태리 양복들을 보면 거의 다 3롤 2라고 해가지고 3버튼을 2버튼처럼 입을 수 있게 하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양으로 고르시면은 조금 더 멋있게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라펠을 고르고 나면은 요 어깨 쪽 디테일을 저처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, 셔링 같은 걸 넣어서 여기를 좀 이제 셔츠처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성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, 저는 얘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, 마지막은 뒤에 트임을 뭐 가운데 하나만 넣을지 양쪽을 틀지 혹은 아예 트임을 안 넣을지를 고르시면 되고요. 저는 기본적으로 양쪽을 트는 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자켓 디테일을 고르시면 되고, 마지막은 이제 여기 포켓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이 플랩 없이 제티드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이뻐요. 그리고 가장 깔끔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그냥 제티드 사양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자켓을 다 고르고 나면은 이제 팬츠 사양을 고르는 건데, 팬츠는 보통 턱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노턱으로 할지 원턱으로 할지 투턱으로 할지를 고르시면 되고, 저는 요 양복을 맞췄을 때는 조금 더 클래식에 빠져들기 전이라 원턱으로 갔었는데, 지금 같았으면 무조건 투턱으로 했을 것 같아요. 그게 더 클래식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니까 이제 원턱을 넣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주름이 잡히게 되고요. 투턱은 여기 하나 더 주름이 들어가고, 노턱은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데, 개인적으로 저는 노턱보다는 최소한 원턱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 그 팬츠에서도 뭐 벨트 룹을 넣을지 혹은 사이드 어저스터를 넣을지를 고를 수 있는데, 사이드 어저스터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옆에 벨트 대신에 요거를 조여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어저스터가 나중에 입기에는 훨씬 더 편해서 사이드 어저스터를 넣고, 마지막으로 카브라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선택하면 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카브라가 있는 게 좀 더 클래식해 보이고, 바지 마지막에 좀 무게중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바지 라인이 이뻐져서 카브라를 뭐 4cm에서 5cm 사이로, 저는 4.5cm를 넣는데 그렇게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렇게 다 고르고 나면 사실 양복이 완성되는 거고요. 기성복도 요즘은 아까 추천드렸던 링자켓, 안드레아 서울에서 파는 링자켓은 뭐 노치드도 있고 피크드 라펠도 있고 더블도 있고 하다 보니까
뭐 거기도 이제 원턱과 투턱도 다 제공이 돼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이것저것 입어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요 기성의 경우는 바지 수선을 할 때 그냥 카브라를 넣으시면은 다 이제 똑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디테일을 다 맞추고 나면은 보통 자켓 그 맞춤 양복의 경우는 뭐 한 2주 정도, 3주 정도 뒤에 1차 가봉을 한번 보고 그때 이제 본인이 좀 개선 사항들을 얘기하면은 또 다시 한번 몇 주 뒤에 2차 가봉을 보고 그 다음에 양복이 한 2달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예복 샵에서 본인이 디자인도 다 확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메이킹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추가적인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양복이 비접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성복이나 뭐 좋은 예복 업체를 가도 어느 곳들은 접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접착식으로 만들어야 가격값을 하는 겁니다. 왜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옷을 만들 때 여기 원단이 있고 이 안에 캔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캔버스랑 원단을 풀로 붙여버리는 게 접착식이고 접착식은 풀로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풀이 떨어졌을 때 양복이 이렇게 우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통기성도 떨어지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저렴한 공정입니다. 반면에 비접착식은 캔버스랑 원단을 다 바늘로 꿰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록 옷을 오래 입을 수 있고 이게 점점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비접착식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 양복 안에 핸드메이드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입니다. 요즘에 워낙 대부분의 양복 공정들이 다 이제 기계를 써서 만들지만 그래도 특정 부분들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진행을 하는데 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더 좋은 양복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사소한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소매가 리얼 버튼이 되냐가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열 수 있는지 없는지.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양복들은 여기가 그냥 가짜 단추처럼 이렇게 페이크 버튼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맞춤집들을 가면은 이렇게 리얼 버튼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녹이고 싶은 디테일이다라고 하면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복을 고르는 기준들을 쭉 말씀드렸고 이어서는 조금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제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셔츠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혼식 때 셔츠는 저는 무조건 그냥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은 화이트 셔츠를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굳이 뭐 컬러가 들어간 거 입을 필요도 없고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거 입을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한 면 백에 화이트 셔츠를 입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는 이제 저녁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보타이를 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보타이를 매면은 좀 단점이 너무 약간 꼬마 신랑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잘 안 어울리면 약간 웨이터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타이보다는 타이를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매고 있는 이런 100% 크림 컬러의 실크 넥타이를 매는 게 보통 신부 쪽 드레스가 실크 드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매치하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런 포멀 어타이어 입장에서는 저녁 결혼식에만 블랙 타이라고 해서 그런 보타이를 매는 게 맞고 이제 낮에 하는 결혼식, 뭐 낮이라고 하면 6시 이전에 하는 결혼식은 오히려 이렇게 타이를 매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크림 컬러의 실크 타이를 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예복 구매하실 때 보통 대여도 많이 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셔츠랑 타이를 다 골랐다고 하면은 구두를 골라야 될 차례인데요. 구두는 저는 무조건 검정색 옥스포드화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크로켓앤존스라는 브랜드고 이건 이제 유니페어나 팔러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. 대신에 크로켓앤존스는 굉장히 좀 고가에 속하는 구두이기 때문에 비싸요.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저는 뭐 로크나 버윅 같은 브랜드에서 검정색 옥스포드화를 구매하셔서 그걸 그냥 신으시면 되고요. 양말은 저는 그냥 당연히 구두 컬러에 맞춰서 결혼식이니까 블랙으로 신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서 좀 포인트를 넣을 수 있겠지만 결혼식은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블랙 컬러의 양말을 신으면은 가장 완벽한 이 결혼식 수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예복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예복은 본인의 취향과 예산과 이런 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 영역인데 일단 좀 이 영상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었던 거는 예복을 처음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결혼식 때 알아볼 게 너무 많잖아요. 뭐 저도 결혼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건 오히려 어느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는 되게 큰 주제들도 섞여 있는데 이 예복까지 막 공부해가고 비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결혼식이 많은 것들이 되게 그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호갱당하기 되게 쉬운 영역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예복 안에서의 요 정보 비대칭성을 좀 줄이고 그래서 예복을 고를 때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면은 훨씬 더 기성복 매장이든 테일러샵이든
본인의 요구사항이나 혹은 명확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찍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복을 구매하실 때 저는 남성분들이 특히나 예복을 통해서 좀 좋은 양복을 경험하고 그 양복을 입어보면서 클래식 패션이 되게 편안하고 멋있는 옷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좀 이런 멋있는 옷들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예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